자, 안녕하십니까. 하이퍼랩입니다. 자, 이번 시간부터는 2022학년도 약학대학에 대해서 조금 더 심층적으로 이제 분석을 하는 시간을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제일 첫 번째는 오늘은 약학대학들 중에서 수능 체제를 미반영하는 대학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할 거예요.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학생부 종합전형의 약학대학, 그 다음에 학생부 교과전형, 그 다음에 그 다음 달에 이제 뭐 지역인재 전형, 이런 식으로 해서 순차적으로 한 단계씩 내용을 정리하도록 하고, 약학대학의 범위 자체가 너무나 넓고 너무나 많은 대학이다 보니까 한 번에 내용을 담기 좀 어려워요. 순차적으로 내용을 진행을 하실 거고, 아시는 것처럼 이제 2022학년도는 입시의 변화가 되게 많잖아요. 수시에서도 그렇고 정시에서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서부터 입시를 하나씩 정리하면서 내용을 정리하시면 부모님들이나 학생들이 이제 대학 입시 준비하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2022학년도 약학대학은 고등학교 3학년에 되는 학생들에게만 해당이 되는 게 아니라 현재 중학교 3학년에서 고1로 올라가는 학생이나 고2나 고3이 되는 학생들 모두에게 해당이 된다고 볼 수 있어요. 입시의 변화가 이제 2022학년도에 변화가 있으면 이 변화가 2023, 2024학년도까지는 일관된 패턴으로 갈 가능성이 높고, 다시 말해서 2021에서 22학년도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입시 변화가 크기 때문에 지금 내용을 잘 공부해 두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올해 입시에서 가장 핵심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사실은 약대예요. 약대가 모든 학생들의 가장 관심사가 집중이 되어지는 구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죠. 흔히 말하면 약대는 서울대 다음에 연세대, 고려대. 서울대를 희망하는 학생들도 있지만 연세대, 고려대라고 하는 건 일반적인 학생들의 많은 지향점이 될 수 있거든요. 의과대학은 희망하는 학생들이 많긴 하지만 의과대학 자체가 높은 정도의 스펙과 수능 체제와 비교과 활동을 원하다 보니까 사실상 실현 가능성이 조금 없거나 높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볼 때는 치대나 약대를 희망하시는 분들 많죠. 또 치대나 약대를 희망하시면서 의대를 겨냥하시는 분들이 많다. 이렇기 때문에 약학대학이 올해 입시에서 가장 관건이 된다, 이 점에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사실은 의학계열이라는 게 의대가 있고 치대가 있고 약대가 있고 한의대가 있지만 사실 의학계열은 의대와 약대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치대와 한의대는 선발대학과 선발인원이 적기 때문에,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수시원서 6개를 쓰게 되어질 때 6개를 치대에 맞춰서 쓰거나 의대, 치대에 맞춰서 쓰거나 한의대에 맞춰서 6개의 원서를 쓰는 게 불가능해요. 원서 6개가 안 나온다는 거죠. 그런데 치대나 한의대는 불가능하지만 의대나 약대가 수시 원서 6개가 가능한 이유는, 첫 번째는 지역균형 선발 전형, 그 다음에 학생부 교과 전형, 학생부 종합 전형, 거기다가 수능 최저 미반영까지 고려하게 되어지면 내가 예를 들어서 학교생활 기록부를 약대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원서를 쓰거나 의대에 맞춰서 초점을 맞춰서 쓰는 건 가능한데 치대에 맞춰서 쓰거나 한의대에 맞춰서 쓰는 게 매우 어렵죠. 왜냐하면 원서 지원 6개가 나오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의대와 약대가 의학계열에서의 핵심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만큼 이제 약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들 많고, 또 약대의 선호도가 우리가 2008년도까지 대학 입시에서 약대를 선발했는데 그 이후로 시대가 지나면서 약대에 대한 선호도와 전망이 상당히 많이 좋아졌어요. 특히 전문직에 대한 학생들의 열망이 크다 보니까 상위권 학생들이 우리가 22학년도 올해 입시에 많은 학생들이 지원이 될 거라고 예상이 되어지는데, 하나의 어려운 점은 뭐냐면 그동안에 공백기가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매년 선발하던 의대가 있다면 우리가 전년도의 경쟁률, 전년도의 입시 결과, 전년도에 어느 정도의 합격생의 스펙을 고려해서 원서 지원을 고려할 수 있을 텐데 2022학년도 약대는 전년도의 데이터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게 원서 지원의 어려운 점일 수도 있고, 한편으로 내가 입시를 잘 연구하고 준비하게 되어진다면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먼저 이제 한번 약대를 선발하는 대학은 어떤 대학들이냐, 이건 이제 우리가 보게 되어질 텐데, 약대는 전국에서 총 32개 대학이에요. 여기에 뭐가 빠지냐면 숙명여대하고 그 다음에 목포대학교가 빠집니다. 숙명여대 모집 인원이 80명이고 목포대학교 모집 인원이 30명인데 얘네 대학은 일단 시행계획에서는 빠졌고 2022학년도에 포함이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내년 정도에 포함이 될 수도 있겠죠. 현재는 32개 대학 1578명 정도 선발하게 되어지는데 이게 엄청난 숫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1578명이면 치대와 한의대를 합친 것보다 많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핵심이 바로 뭐냐면 내가 학교생활기록부를 의대로 쭉 맞추거나 학교생활기록부를 약대로 쭉 맞추는 건 가능하다는 거예요. 일관성 있게. 왜? 원서 6개를 쓸 수 있으니까. 하지만 치대나 한의대는 일관되게 쓸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치대나 한의대는 의대를 쓰면서 치대를 걸치거나 또는 약대를 쓰면서 치대를 걸치거나 또는 약대를 쓰면서 한의대를 걸치는 과정이기 때문에 많은 학생들이 학생부에서의 기본 방향은 의대나 약대로 방향을 잡게 될 가능성이 높아요. 수시에서 뽑는 인원이 923명으로 58.5%고 정시에서 선발하는 인원이 655명으로 41.5%인데 비율적으로 봤을 때 전형적으로는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 가장 많이 선발하죠. 28%, 393명. 학생부 종합 전형의 24.47%에 343명이고 논술 전형은 0.38%. 그 다음에 정시에서 612명 정도를 선발하게 되어지는데 아마 대략적으로 볼 때는 수시와 정시의 선발 비율이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수시에서 정시를 2월 되어지는 이론으로 생각하시게 되어지면 비율적으로는 비슷할 수 있다 라고 볼 수 있는데 1차적으로 볼 때는 수시에서 비중이 약 60%, 정시에서 비중이 약 40% 정도 되어집니다. 자, 약대를 지원하는, 약대를 선발하는 대학을 먼저 살펴볼게요. 서울 지역에 있는 학교들은 서울대, 연세대, 성균관대, 중앙대, 경희대, 이화여대, 동국대, 덕성여대, 그 다음에 동덕여대, 삼육대학교가 서울권에 있는 학교고요. 경기권에 있는 학교는 아주대, 단국대, 가톨릭대, 차이과대학교, 한양대, 에리카. 그 다음에 충청 지역은 충북대학교, 고려대, 세종. 그 다음에 경북대, 경상대, 경성대, 계명대, 대구카톨릭대, 영남대, 인제대 정도가 진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전라도 지역에서는 순천대, 무석대, 원광대, 전남대, 전북대, 조선대, 그 다음에 제주대 학교가 결국은 약학대학을 선발합니다. 아무래도 학생들이 선호하는 쪽은 서울권에 있는 주요 학교들의 쏠림 현상이 되게 커질 가능성이 높죠. 그러니까 서울권에 있는 학교들 중에 서울대, 연세대, 성균관대, 중앙대, 경희대, 이화여대 정도의 6개 학교에 약학대학 상위권 학생들이 쏠리는 현상들이 강할 거고 경기권 같은 경우는 특히 카톨릭대학교나 병원에 있는 아주대학교 같은 데에 쏠림 현상이 클 거고 그렇지 않고 나머지 대학들은 대부분 지역마다 약대를 선발하는 대학들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지역인재 전형에 해당이 되시는 분들 그러면서 치대를 원서를 쓰거나 의대를 쓰는 경우에 약대의 원서 지원의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일반적으로 약대를 어느 정도 수준을 보냐면 의대 밑에 치대, 치대 밑에 뭐 예를 들어서 뭐 약대, 한의대, 수의대 이렇게 같이 볼 수 있는데 약대가 그래서 약대가 과연 한의대보다 높으냐, 뭐 치대보다 낮냐 이런 결정은 사실 별 의미가 없어요. 그것도 대학들마다 다 다르고 사람들마다 보는 관점에 따라서 약대의 높낮이에 대한 부분에서 판단 기준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약대가 뭐 치대 정도의 수준이 되는지 안 되는지 아니면 한의대보다 높다고 봐야 되는지 안 봐야 되는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시 전형의 의학 계열은 두 가지가 존재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의대 그리고 약대 이 두 가지만 존재한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의대나 치대 같은 경우는 모집 인원과 모집 대학이 몇 개 안 되기 때문에 결국은 학생부에서 6개를 치대나 한의대로 일관되게 작성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약대의 중요성이 크고 약대의 선호도가 크고 약대의 비중이 크고 약대에 대한 관심이 매우 클 수밖에 없다. 이 점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면은 수능 최저 미반영 대학. 자, 우리가 이제 오늘 정리하는 대학은 약대 중에서 수능 최저를 반영하지 않은 대학교. 사실은 많은 학생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라고 할 수 있어요. 왜? 우리가 의학 계열에 합격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커다란 걸림돌은 뭐야? 라고 얘기하면 결국은 수능 최저죠. 수능 최저가 안 돼서 떨어지는 거예요. 올해 원서 썼던 학생들 10명 중에 적어도 8명은 내신 성적이 안 돼서가 아니라 수능 최저가 안 돼서 떨어졌다고 얘기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의학 계열에 있어서 수능 최저의 중요성은 매우 크다. 그리고 수능 최저가 왜 어렵나에 대한 부분은 제가 그 전에 수능 성적에 대한 결과 분석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해마다 재수생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어요. 그리고 비율의 증가에 따라서 1등급과 2등급에서 차지하는 재수생의 비율이 70%가 넘는 거죠. 30%가 안 되는 재수생이 1등급과 2등급에서 70%가 넘는다는 얘기는 고등학교 3학년 재학생이 수능을 잘 보기가 어렵고
다시 말해서 수시에서 의학 계열의 수능 체제를 충족하는 게 그만큼 어렵다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의대를 가거나 약대를 가려고 하는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은 결국은 수시에서 결판을 봐야 된다. 정시로 가서 재수생이나 삼수생을 이겨서 약대를 가겠다는 생각을 하는 건 위험하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우리가 수시 전형으로 어떻게 대학을 갈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셔야 된다. 그리고 고등학교 1학년 되시는 분들은 지금서부터 목표를 정해가지고 학생부 관리라든가 목표에 맞게끔 준비를 하시는 게 좋겠죠. 자, 그 대학은 어떤 대학이냐면 서울대학교 일반전형 성균관대, 중앙대, 중앙대 탐구형, 동독여대, 덕성여대, 한양대, 에리카, 충북대, 그 다음에 경상대학교가 있어요. 학생부 종합전형에는. 학생부 종합전형은 아시는 것처럼 학생부 종합전형은 학생부의 교과 성적뿐만 아니라 비교과 활동, 학생의 학업적인 역량과 활동의 우수성을 같이 정성적으로 평가하는 거죠. 그렇죠? 학생부 교과전형은 연세대학교 교과추천형과 동국대학교 학교장 추천이 있는데 학교장 교과전형을 아시는 것처럼 내신 성적 중심의 전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신 성적이 아주 우수한 학생들이니까 이건 그냥 일반기 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유리한 전형이라고 볼 수 있고, 지역인재 전형은 해당 지역에 해당되는 거고, 학생부 종합전형은 그런데 여기서 나누면 제 생각으로는 요 정도에서 나눌 것 같아요. 이렇게 여기 정도에서. 다시 말하면 뭐냐면 서울대, 성균관대, 중앙대 정도가 하나, 그 다음에 동국대, 덕성여대, 한양대, 에리카, 충북대, 경상대가 하나로 보는데 결국은 중앙대 이상의 대학들은 학생부 종합전형 중 활동의 우수성을 많이 강조하는 것, 흔히 말하면 자사고나 과학고나 영재고나 특목고 학생들에게 유리한 대학이라고 볼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고등학교 내신 성적보다 활동의 역량들을 많이 평가한다는 걸 염두에 두시면 되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동국대 이하의 대학들은 일반적으로 봤을 때 학생부 종합전형이라 하더라도 교과 성적의 반영 비율이 높다. 그러니까 결국은 서울대나 성균관대보다 동국대나 덕성여대, 한양대, 에리카, 경상대학교의 합격생의 내신 등급 컷이 더 높을 거예요. 여러분이 다 아시는 것처럼 32개 대학의 약대에서 학생을 선발하면 대학들마다 선발하는 기준이 있고, 선발하고 할 때는 인재상이 있는 거고, 또 대학과 대학 사이에서의 경쟁 관계 속에서 주고받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대학은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선발하는 학교도 있고, 어떤 데는 교과로 전형하고, 어떤 데는 학생부 종합전형이라 하더라도 활동 역량에 중점을 많이 두는 학교가 있는 거고, 어떤 학교는 교과 중심의 비중을 많이 두는 학교가 있는 거예요. 그거를 좀 알아두실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학교의 유형과 선발하는 고등학교의 유형이나 학교에서 어디에 비중을 두고 학생을 선발하는지에 대한 부분을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의대나 치대의 선발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보면 약대를 좀 이해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또한 이번에 2022학년도에 전형이 바뀌기 때문에 그 전형을 좀 이해하시면 나에게 가장 적합한 약대가 어디냐, 요거를 찾아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 미반영 대학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보면, 사실상 서울대부터 시작해서 이화여대 정도까지가 약대에서 가장 뭐라고 얘기해야 되죠? 약대의 메인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정도까지가 메인이라고 할 수 있고, 학생들이 많이 선호가 집중이 되어지는 데가 서울대, 연세대, 성균관대, 중앙대, 경희대, 이화여대, 그 다음에 카톨릭대학교 정도까지 포함을 시키게 되어지면 메이저 약대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고요. 여기서 보시면은 첫 번째는 지금 보면 동국대, 덕성여대, 동덕여대, 삼육대 같은 경우는 수시전형에서 학생부 교과의 선발 비율이 있죠. 하지만 서울대부터 시작해서 이화여대까지는 학생부 교과 전형의 선발 비율이 매우 적고, 교과 전형을 진행하는 학교가 연세대학교하고 중앙대 2개 대학밖에 없어요. 상위 대학들은 학종형이라는 거죠. 아까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상위 대학들은 결국은 학종형, 활동의 우수성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고등학교가 가지고 있는 학업의 우수성이나 과학적 역량 이런 부분들이 되게 중요하다. 이 점에 대해서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논술 전형에서 지금 학생을 선발하는 학교는 연세대학교 논술 전형에서 5명, 성균관대 5명, 중앙대학교 20명, 경희대 8명, 동국대 6명이기 때문에 논술 전형은 아무래도 선발 인원이 좀 적고, 2024학년도까지 논술 전형을 점차적으로 줄여나가는 쪽으로 방향이 잡혀 있기 때문에 인원은 좀 더 줄을 것 같고요. 거기에 비해서 정시 선발 비율이 좀 많은 편인 거예요. 정시에서 가장 많은 인원을 선발하는 학교는 이화여대 대학교에서 70명 정도로 선발하게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첫 번째는 고등학교 학생들이 약대를 가겠다라고 생각하면 전형은 선택은 뭐예요? 학생부 교과나 종합전형. 그렇지 않고 수능으로 가겠다 그러면 정시가 되어지는데 내가 수시에서 대학을 가려고 하면 학생부 교과든 종합전형이든 제일 중요한 거는 내신 성적이에요. 왜냐하면 입시가 점점 바뀌게 되어지면서 내신 성적의 중요성이 매우 커졌기 때문에 내신이 중요하다 이거는 알 거고 그러면 과연 정시는 그냥 수능만 잘 보면 대학 가냐 이거 절대로 아니라는 거 아시죠? 2023학년도부터 시작해서 서울대학교가 정시 전형에서 내신 성적을 반영하기로 했기 때문에 다른 대학들도 그렇게 순차적으로 바뀔 거예요. 왜 그렇게 바뀔 수밖에 없냐 하면은 종전까지는 정시에서 선발하는 인원이 23%밖에 안 됐기 때문에 그냥 수능이라는 단일 전형으로 운영을 했다면 올해 2022학년도가 되어지면서 정시 선발 비율이 40%대로 늘어나고 있거든요. 모집 인원이 늘어나면 전형이 2개나 3개로 쪼개질 수 있겠죠. 모집 인원이 많으니까. 그리고 특히 이제 우리가 학생부 종합전형의 공정성이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학교생활기록부에서 여러 가지 기재사항들을 미기재하거나 미반영 쪽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자칫하면은 공교육이 어떻게 될 수 있어요? 결국은 학생들이 수능이냐 그냥 내신이냐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결국 학교의 공교육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라도 정시에서 내신 성적을 반영하는 전형들이 활성화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서울대학교가 2024학년도부터 정시에서 내신 성적을 반영하는 지역균형 전형이나 일반 전형에서도 교과 성적을 반영하기로 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다른 대학도 2023학년도부터는 정시의 전형이 2가지로 갈 가능성이 높아요. 첫 번째는 수능 100%, 두 번째는 수능 성적과 교과 성적을 반영하는 전형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내신 성적은 수시 전형이든 정시 전형이든 내신이 되게 중요하다는 점을 꼭 알아두셔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열심히 공부했는데 내신이 잘 안 좋아. 뭐 내신 안 좋으니까 난 그냥 수능으로 대학 갈 거야. 이렇게 절대로 생각하시면 안 된다. 내신이 안 좋더라도 내신 관리에 좀 더 신경을 써야 된다는 점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대학별로 이제 세부적으로 알아보도록 할게요. 세부적으로 알아보시면 자, 이게 이제 우리가 그 약대는 2022학년도가 처음이기 때문에 사실은 전년도에 비해서 전형이 어떻게 바뀌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기 좀 어려워요. 서울대학교는 지금 보시게 되어지면 학생부 종합전형에 2가지가 있는 거죠. 지역균형 선발 전형에서 12명을 선발하고 일반 전형에서 32명을 선발하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정시에서는 나군에서 19명을 선발합니다. 19명을. 자, 서울대학교는 과학탐구 영역 2과목을 서로 다른 분야의 1, 2 과목이나 2, 2 과목이에요. 같은 과목을 과탐을 2개를 선택하시면 안 되는 거 아시죠? 아시고 그 다음에 면접을 보게 되어질 때는 일반 전형에서는 수학 제시문이 제시가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약대가 일반 전형에서 면접으로 수학 제시문이 주어진다는 것은 그만큼 약대에서 수학을 중요하게 평가한다는 뜻이기 때문에 수학 교과에 좀 더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고요. 연세대학교는 학생부 종합 면접형, 우리가 이제 종전에 이게 학생부 종합 면접형이었거든요. 이게 뭐로 바뀌게 되어졌냐면 학생부 교과 추천형으로 바뀌었어요. 이게 이제 2021학년도부터 바뀌기 시작했고 2022학년도에는 학생부 교과 추천형으로 해서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들 중에서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학생들이 원서를 쓰는 전형에 해당이 되어지고요. 1단계는 교과 100%, 2단계는 면접 40%를 반영을 합니다. 활동 우수형은 아시는 것처럼 2021학년도까지는 수능 세제가 없었어요. 근데 2022학년도로 가면서 연세대학교, 그 다음에 경희대학교가 수능 체제를 반영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약대뿐만 아니라 의대나 지대나 한의대를 가려고 하는 학생들은 거의 대부분 수능 체제를 하지 않으면 원서 지원이 되게 어려워지죠. 왜냐하면 수능 체제 미반영 대학으로만 6개를 원서를 쓰기가 어렵고 설령 쓴다 하더라도 매우 불확실하기 때문에 결국 수능 공부를 수반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연세대학교가 이렇게 활동 우수형이 수능 체제로 요구하는 것은 어찌 보면 원서 지원의 폭이 좀 줄어들었다. 수능의 중요성이 커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자, 성균관대학교는 일단은 학생부 교과 선형에서는 선발하지 않아요. 근데 성균관대학교가 되게 약대에서 핵이 될 가능성이 되게 높죠. 왜 핵이 될 가능성이 높냐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서울대학교는 첫 번째는 지역균형 전형에서 12명 뽑고 일반에서 32명을 뽑아요. 그 다음에 연세대학교 같은 경우는 모집 인원이 많지 않죠.
학생부 교과, 활동호 시형 인원을 쪼개서 뽑고, 근데 성균관대학교가 30명을 뽑으니까 모집 인원이 상당히 많고, 그리고 성균관대학교가 이거 다 학생부 종합전형이거든요. 교과 전형을 선발하지 않고, 또 성균관대학교는 의과대학에서 선발하는 인원이 수시에서 25명, 정시에서 뽑는 인원이 15명밖에 되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균관대학교 약대가 상당히 학생들이 많이 몰리는 구간이 되어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누구라도 한 번씩 원서를 쓰는 지점이 될 가능성이 높고, 많은 학생들이 목표점을 잡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경쟁률이 높아질 가능성이 많지 않겠나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중앙대학교는 학생부 교과 지역균형 전형에서 5명을 선발을 해요. 지역균형 전형은 학생부 교과 전형은 학생부 교과 70%, 70%는 공통교과, 그 다음에 일반교과 합쳐서 90%를 반영하고요. 그러니까 여기 70% 교과 안에 공통과목, 일반 선택 과목이 90%고 진로 선택 과목은 10% 반영하고요. 비교과 30% 반영합니다. 추천 인원은 학교당 10명 정도가 추천할 수 있고요. 다빈치 전형은 서류 전형 100%인데 여기를 올해부터 어떻게 바뀌냐면 이게 1단계, 2단계에서 다단계 전형으로 바뀌게 되거든요. 종전까지는 아시는 것처럼 이제 중앙대학교는 다빈치 전형과 탐구형 인재 전형에서 복수 지원을 하실 수가 있고, 두 개의 전형의 차이는 다빈치는 학생부 종합 전형이지만 약간 교과 성적의 우수성을 강조한다. 그래서 일반계 고등학교에 유리하고, 탐구형은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 활동 중심의 역량이기 때문에 자사고나 과학고 학생들에게 유리하다라는 느낌을 줬죠. 또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들 중에서도 활동 역량이 강한 이런 일반적인 인식이지만 실제 입시 결과로 보게 되어지면 별 차이가 없어요. 왜냐하면 학생들이 그냥 복수 지원이 가능하다 보니까 결국 경쟁률의 차이만 있을 뿐이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형 간의 구분이 없다 보니 올해부터 중앙대학교의 전형이 다빈치는 다단계, 그 다음에 탐구형은 그냥 서류평가, 이렇게 해서 이제 전형 방식의 변화를 주면서 학생들의 원서 지원의 차이를 이끌어내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경희대학교도 사실은 우리가 이제 약대에서 정말 희망하는 데죠. 경희대학교를 아시는 것처럼 의대도 있고, 치대도 있고, 약대도 있고, 한의대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대학들보다 의학 계열의 사이즈가 모집 인원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인지도도 상당히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경희대 네오르네상스 전형 같은 경우는 1단계에서 4배수, 서류평가 100%에 2단계에서 면접 30%를 보고요. 전년도하고 달라진 거는 의학 계열의 면접 시간이 좀 줄었고, 면접을 보게 될 때 경희대는 원래 재시문 면접 플러스 개별 면접이거든요. 재시문 면접은 상황 면접이라고 해서 일종의 시험지를 하나 주고 읽고 난 다음에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는 면접이 있는데, 올해부터 상황 면접이 없어집니다. 그냥 학생부 기반한 면접, 자소서 기반한 면접이라고 보시면 되고, 수능 최저가 올해 진행이 돼요. 올해부터. 그래서 국어, 수학, 영어, 과탐을 한 과목 반영하고 2개 영역 등급 합이 5 이내이면서 한국사 5등급. 수능 최저는 사실 별로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수능 최저가 원서 지원에 걸림돌이 되어질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이화여대 같은 경우는 수시에서 약학 전공이라서 자연계에서 20명을 뽑고, 그 다음에 미래 학업 약학이라고 해서 10명을 뽑는데, 여기 문과라고 하더라도 사실은 탐구는 사과가 지원이 가능해요. 그렇죠? 사탐이나 과탐이 다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자연계 학생들도 지원할 수 있는 전형이고요. 정시에서는 약학 전공이 자연계 70명 뽑고, 미래 학업 약학에서 20명 정도를 뽑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학생부 반영되어지는 걸 보면 국어, 수학, 영어, 사회, 역사, 도덕 포함해서 과학의 경우에는 전문 교과도 반영이 되어져요. 자, 성취 평가제 교과목의 경우 원점수, 평균 등을 활용지표로 활용한다 라고 해서 나타나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본인이 가지고 있는 고등학교 유형에 따라서 지원 대학이 좀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다 약대를 가게 되어질 때 상위권 약대를 희망하죠. 물론 지방에 있는 각 국립대학교에 있는 약대도 희망하지만, 여기 보여지는 것처럼 서울대, 연세대, 성균관대, 중앙대, 경희대, 이화여대, 카톨릭대학교 정도의 약대를 희망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고, 이런 대학들은 다 뭐냐면 활동 역량을 되게 중요하게 본다는 점을 꼭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들도 이런 데 진학할 수 있거든요. 점차로 이제 예전에 비해서 고교 사회화가 완화가 되어지면서 2021학년도 입시에서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들이 많이 약진한 경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들도 적극적으로 노려보셔야 되는데,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학생부의 단점 중에 하나가 결국 뭐냐면 과학적 역량의 우수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수상 경력, 동아리 활동, 세부능력 특기사항을 통해서 조금 더 준비해 나가야 되고, 자사고나 과학고나 특목고 학생들은 입시 전반적인 요소에 봤었을 때는 좀 불리하다는 느낌을 주죠. 예전에 누렸었던 어느 정도의 메리트가 사라지고 있는 거니까.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고등학교 유형에 따라서 되게 입시가 불안정해졌다, 불리해졌다고 볼 수 없어요. 예전에 비해서 교과 성적의 비중이 조금 더 증가한 거는 맞지만 여전히 학교 간의 배경이나 학업적 배경이나 고교 서열화에 대한 부분들은 입시에서 존재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달라지는 입시에 맞게끔 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이제 동국대, 덕성여대, 동덕여대, 삼육대예요. 물론 이런 학교들도 사실은 서울권에 있는 학교들이기 때문에 약대에 대한 희망이 상당히 높을 거라고 보여지죠, 학교들이. 하지만 동국대, 덕성여대, 동덕여대, 삼육대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학생부 종합전형이지만 위쪽 대학과 다르게 교과 성적의 중요성이 매우 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교과 성적은 상대적으로 더 높을 가능성이 높아요. 동덕여대는 동국대학교는 학생부 교과에서 3명, 학생부 종합에서 9명, 논술에서 6명을 뽑고, 동덕여대, 덕성여대, 삼육대 같은 경우는 대부분 학생부 교과 위주의 선발 비율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약대 수시 학교 커트라인은 얼마냐, 이런 거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세요. 약대에 가려면 몇 등급 정도 맞아야 되냐, 이렇게 물어보는데, 사실은 첫 번째는 이걸 꼭 어느 정도의 몇 등급 맞으면 약대를 간다 이렇게 말하기 참 어렵죠. 왜냐하면 전형에 따라서 다를 수 있으니까. 첫 번째는 이게 학생부 종합전형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학생부 종합전형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거는 교과 성적보다는 활동의 역량과 활동의 우수성을 높이 평가하는 쪽이기 때문에 내신 성적이 상대적으로 낮죠. 그리고 이게 만약에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가려고 한다면 학생부 교과 전형은 내신 성적이 매우 높다는 점을 아시겠죠. 그리고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도 두 가지로 나눠지겠죠. 어떤 학교들은 비중 자체를 교과 성적의 비중을 많이 두는 학교가 있고, 어떤 학교들은 활동 역량의 비중을 많이 두는 학교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학교의 유형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또 그리고 여기에서도 똑같은 교과라고 하더라도 수능 체조의 높고 낮음에 따라서, 체조의 높고 낮음에 따라서 결국 입시 결과가 많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점을 참고로 아시면 되고, 요거는 치대의 입시 결과입니다. 치대. 자, 우리가 만약에 단국대학교 치대 정도를 가려고 한다 그럼 단국대 치대는 대부분 2.5에서 2.14 정도 되어진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거를 모든 고등학교의 유형의 학생들이 2.14를 맞으면 단국대 치대를 간다고 이해하시면 절대로 안 되죠. 단국대 치대는 첫 번째 학생부 종합전형이야. 이 학교는 학생부 종합전형이니까 결국은 뭐냐면 내신 성적도 좋아야 될 뿐만 아니라 활동의 역량과 우수성이 좋아야 되고, 두 번째 이 학교는 그 중에서도 활동 역량을 많이 강조하는 학교란 말이에요. 활동 역량을 강조하다 보면 지원하는 학생들의 유형이 자사고나 과학고나 특목고 학생들,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들 중에서도 내신 성적뿐만 아니라 활동 역량이 우수한 학생들이 지원하는 거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내신 비중이 떨어지는 거죠. 내신이 이렇게 낮다는 거는 뭐냐면 내신 외에 기타 요소의 중요성이 되게 크다는 거죠. 수능 최저, 그 다음에 활동의 역량과 우수성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렇다고 해서 꼭 이 단국대학교 천안이 이런 성적이고 이렇다고 해서 뭐 일반계 고등학교에서 내신 성적이 안 되는 애들이 무조건 안 된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맞춰서 고등학교의 유형도 있지만 대학마다 뽑고자 하는 인재상과 평가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잘 알고 원서를 쓰셔야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럼 여기 보면은 경북대 같은 데를 보면 경북대학교 학생부 교과 전형의 내신 성적이 1.72에서 1.47 정도 되어지는 거예요. 1.47 정도의 교과 성적은 맞아야 된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저 1.47이라는 내신 성적인 것도 경북대학교 치의학과의 수능 최저가 높다 보니까 결국은 수능 최저가 높으면 학생들이 수능 최저 충족 비율이 낮아지고, 충족 비율이 낮아지면 합격생들 사이에 점수가 벌어지고, 점수가 벌어지니까 내신 성적이 낮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대략적으로 볼 때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해서 약대를 가려면 적어도 1.5 이내 정도의 성적대는 돼야 된다, 이렇게 보셔야 되고,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해서 약대를 가려고 한다 그러면 대부분 한 1.78 정도까지도 지원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내가 약대를 이 정도 성적이면 갈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거를 평가할 때 자꾸 이렇게 등급 컷, 흔히 말하는 등급 컷으로 평가하시면 안 돼요. 등급 컷으로 평가하면 안 되고 결국은 뭐로 평가하냐면 학생이 가지고 있는 종합적인 평가가 필요한 거예요. 종합적인 평가라고 하냐면 학생의 우수성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통해서 합격 가능 대학을 판단하셔야 되는데, 종합적인 평가라고 하면 첫 번째는 내신 성적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학생이 수능 최저가 가능한지, 그 다음에 학생부에 있는 비교과에 대한 부분들, 그 다음에 고등학교에 대한 출신 고등학교의 유형이라든가 입시 결과, 이런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같이 고려가 되어진 상태에서 지원 가능 대학에 대한 부분들을 판단하시고 이해하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고등학교 현재 1학년이나 2학년이신 분들은 약대 가려고 하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뭐야? 그러면 첫 번째는 내신 성적이야. 내신 성적을 많이 끌어올려야 된다는 거고, 약대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의대, 치대, 약대. 약대는 뭐 의대 갈 건 아니니까 내가 적당히 공부하면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면 절대 안 되신다는 점을 꼭 알아두셔야 돼요. 아까 얘기했죠. 의학 계열에는 두 가지가 있다. 그게 뭐다? 의대와 약대다 라고 보기 때문에 의대와 약대가 어떻게 보면 마주보고 있는 거나 다름이 없어요. 그 정도로 약대가 사실 선호도고 집중될 뿐만 아니라 약대의 점수가 매우 높을 것이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정시에서 약대를 가면 어느 정도 성적이 돼야 되냐. 자, 사실은 이제 정시에서 약대를 선발한 지가 너무나 오래됐기 때문에 데이터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2008년도에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약대를 가려고 하면 과연 몇 점 정도를 맞았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간단히 설명을 드리고, 이 설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약대가 쉽지 않네, 정말 열심히 공부해야 되겠구나, 이런 목표점을 갖고 경각심을 갖는 계기로 삼으려고 이걸 보여드리는데, 이 내용은 2008년도 약대의 점수예요. 2008년도에 서울대학교가 약대에서 18명을 선발했는데 경쟁률이 당시 2.71대 1의 경쟁률이었고, 그 다음에 삼육대학교는 다군에서 약대를 18명을 선발했는데 그때 경쟁률이 28.10대 1이기 때문에 아마도 올해도 가나 다에서 선발하는 대학들 중에서 다군의 약대를 선발하게 되어지면 대부분의 경쟁률이 15대 1, 20대 1 정도의 경쟁률이 나오겠죠. 그리고 가나군의 경쟁률은 제가 볼 때는 올해 경쟁률이 많이 몰릴 거예요. 의대보다 약대의 경쟁률이 높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가나군에서의 경쟁률은 기본적으로 한 5대 1 정도의 경쟁률이 되기 때문에 약대가 사실은 훨씬 더 의대보다 어렵다고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왜? 경쟁률이 몰릴 거야, 틀림없이. 자, 그때 보니까 서울대학교가 정시에서 만점이 153점이었을 때, 그랬을 때 약대의 점수가 150점, 153점인 학과가 뭐 있었냐? 의대였었어요. 그리고 서울대학교 일반과의 점수는 대부분 127점에서 149점 이 정도의 점수였기 때문에 약대가 독보적으로 일반과에서는 가장 높다고 보시면 되고, 성균관대학교 약대는 400점 만점 중에서 398점. 이 398점이라고 하는 건 평균 커트라인이에요. 물론 최저 점수는 좀 낮을 수 있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성균관대가 398, 그 다음에 중앙대학교가 397, 경희대학교 397, 이화여대는 300점 만점에 297점. 그쵸? 충북대학교는 400점 만점에 395점, 영남대학교는 400점 만점에 393점, 이 정도가 되고 전남대학교는 400점 만점에 398점이었어요. 그러니까 정시에서 약대를 갈 수 있는 성적대가 아주 높은 성적대라는 점을 알아야 되고, 약대와 의대의 차이는 정시에서는 그냥 한 문제, 어떻게 보면 한 문제도 안 되는 그냥 1점이나 2점 정도로 구간이 바뀌는 점수라고 보기 때문에 약대를 결코 우습게 생각하시면 절대로 안 된다는 점을 꼭 말씀을 드려요.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제 약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자, 다시 정리하면 뭐냐면 의학 계열의 입시에서는 두 가지가 있을 뿐이다. 첫 번째는 의대가 있고 약대가 있을 뿐이다. 왜 의대 약대가 중요하냐면 약대의 모집 인원이 결국 치대와 한의대의 모집 인원보다 많기 때문에 결국 이렇게 되어지면 학생들이 학생부를 의대냐 약대냐를 선택해서 의학 계열의 학생부를 구성해야 되기 때문에 약대의 선호도가 매우 크다는 거고, 두 번째는 약대는 전년도에 데이터가 없어요. 다시 말하면 전년도에 경쟁률과 입시 결과가 없기 때문에 학생들이 원서를 쓰게 되어질 때 구간 자체가 되게 넓어질 가능성이 높죠. 의대가 어떤 특정 점수대의 학생들만 원서를 쓰게 되어진다면 약대는 위와 아래에서 다 들어올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약대 경쟁률이 매우 높아질 가능성이 높고, 올해 경쟁률이 높고 그리고 입시 결과가 매우 어려워지면 내년서부터 약대에 대한 재평가를 통해서 경쟁률이 낮아질 가능성이 있지만, 특히 올해는 약대 쏠림 현상이 가장 클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기 때문에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철저하게 좀 준비하셔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 시간에는 우리가 이제 약대 중에서 수능체제를 미반영하는 대학에 대해서 정리했고요. 다음 시간에는 학생부 종합전형 수능체제를 반영하는 대학에 대해서 또 하나씩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올해는 입시의 변화가 매우 큰 한 해죠. 그렇기 때문에 열심히 그냥 공부하면 좋은 대학 가겠지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입시의 변화가 큰 해에는 특히 입시를 잘 알아야 돼요. 입시를. 특히 더군다나 올해 같은 경우는 전년에 의해서 코로나19로 인해서 정상적인 학교 활동과 정상적인 학업 활동들이 이루어지기가 어렵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입시를 알고 입시를 이해하는 것이 대학 입시와 합격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꼭 알아두시고 다음 영상에도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